우파 재건 결국 TK가 맡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TK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힘의 핵심 텃밭은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이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떨어졌다. 그거는 쇼크죠.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보다 높지만은 국민의힘 40대 민주당 32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자, 이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죠. 거기서 소위 TK 대구 경북 출신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 그러니까 처음에 가반을 얻어서 그대로 당선이 됐죠. 2위가 경기도 동두천, 연천, 김성원 30표. 그다음에 부산 진월 이현성 의원은 16표.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됐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뭐 5대 혁신안 어쩌고 해도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끝나면은 결국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권성동이 후임이 되는 거죠. 원내대표가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가장 지금 핵심은 비대위 체제를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좀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해서 좀 천천히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은 한동훈 쪽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본인들은 그동안 계속 당원 입당 운동도 막 해왔기 때문에 하자는 입장이고 구주류 친윤계라고 불렸던 구주류에서는 일단 조기 전당대회를 가서 좀 추스리자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늘 정경 발표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도 구성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서 혁신위원회 같이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당대회 하고 나서 혁신위원회를 뭐 해야 되겠죠. 전당대회에서 뽑힌 새 지도부가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뭐 두 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북 김천 출신이죠. 송원석은 경북고를 나오고 서울대 부학과를 졸업을 해서 행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성청장고를 했죠. 기재부 예산실장도 하고 2차관 그리고 2018년 보궐선거 때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서 지금 내려서 3선을 했는데 경북고 오면은 김문수 전 후보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제가 나경원을 차라리 추대를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들으셨죠. 지금 혁신도 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뭐 방안을 찾아보기는 해야 되지만은 혁신보다 중요한 게 생존입니다. 생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 했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라 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해지할 때 다 맞모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하려고 하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때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겠다. 그러면 통진당 때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107명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헌법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또 그 결례도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출범할 때 200명이지. 그 다음에 200명이 안 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07명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못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생존이 우선 중요하죠. 살아남아야지 뭐 혁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죠. 이 상황에서 이 김용태는 오늘 또 5대 개혁안 당원 조사를 실시만 해주면은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할 것이라고 했는데 별 변수 안 됩니다. 임기가 6월 30일이니까 그날 나가면 되고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은 현실적으로 김문수 대 한동훈이 대결이 됩니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주류 쪽의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저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일단 당권을 잡아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이라고 하죠. 그래서 TK 출신, 뭐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TK가 여전히 아직은 조금 전에 갤럽 조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층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보다는 그리고 그 전부터도 TK가 주류를 많이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그때 그 윤재옥, 최경호, 추경호 이렇게 이어져서 TK 쪽이 했지만은 당 대표는 TK가 가진 적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전에 비대위원장을 뭐 주호영 의원이 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가도기적인 상황에서 물론 이 당 대표면 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도기적으로 해서 다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최소한 해서 당을 살려놔야 된다. 살려놓으려면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독재화되가는 이재명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되죠.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동훈은 내부에 적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적과 싸우느라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강력하게 독재 투쟁 못합니다. 반독재 투쟁. 그래서 김문수 그리고 송원석의 투톱 라인이 어쨌거나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소식은 그다지 뭐 전해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또 약간의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하와이에서 그렇게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독을 풀고 갔던 홍준표가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귀국을 하는데 이 SNS에 또 글을 올려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또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렇게까지 독설을 뿜고 들어오면 안 되죠. 뭐 국민의힘에서 은퇴하겠다. 처음에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은퇴하겠다고 하고 대선 때 강건로 불부듯 한 게 아니라 강건로에서 막 기름을 끼얹은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또 이준석하고 두 사람이 계속 신당을 창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보수를 참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